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11월 호주 기준금리 인상에 관하여 FSR을 통한 예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하는 날이고 앞으로 10분 뒤 그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R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계 부채 그리고 가계의 현금 흐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바로 부채를 가진 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만 또 서민층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정부 당국에서 관측하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생활비라는 것을 벤치마크를 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승하는 것을 관측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활비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인플레이션이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은 똑같은 돈으로도 소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 가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필수 생활비에다가 대부분의 돈을 지출한다. 그래서 이 호주 중앙정부,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높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저소득층의 필수 생활비 지출에 관련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그렇게 부채가 많이 있는 편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들은 대부분의 돈을 필수 생활비에 지출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함으로써 필수 생활 지출을 조금이라도 적게 해주는 물가 안정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산층들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막 부자들은 아니에요. 부자들은 아니지만은 800K 정도 부채가 있는 사람, 거의 한 8억 정도 되는 부채죠. 8억이 맞나요? 그 정도 되는 액수겠죠. 이런 사람들은 얼마만큼 영향을 받냐면은 마이너스 10% 정도의 캐시플로어 감소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0K부터 800K까지 다 계층을 다양하게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HEM 필수 생활비에 관련된 벤치마크를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 250 bps의 이자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인크리스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득에서 마이너스 15%까지 감소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고 부채,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타격이 클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좀 소득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의 감소가 크게 일어날 것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약 1,300불 정도의 월별 여유 현금 흐름의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현재 기본임금의 성장을 앞지르는 인플레이션의 상황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채로 인해서 진행되는 리페이먼트의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되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또 이자를 내는 사람들은 이자를 또 많이 내게 되면서 현금 흐름이 감소하게 되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서민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중산층 그리고 좀 부채가 많은 사람들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딜레마적인 부분이 저는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0.5%씩 계속 올려왔던 기조를 0.25% 정도로 낮추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변동금리 소유자, 점유자, 차용인의 이런 월별 현금의 감소, 완만한 감소, 그래서 20% 미만 정도로 이제 월별 현금 흐름이 감소될 것과 그리고 비필수 소비가 감소될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정도를 딱 보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잡으면서 완만하게 금리를 높이는 것이 이 두 계층 모두 다를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오늘 이 RBA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많은 부분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암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암시를 하는 거는 캐시플로우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20%가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걸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차용인들이 재정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연체에 취약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괜찮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도 더 많이 올려도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죠. 제 관점으로 이해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필수 지출을 줄이기 시작할 거고, 이제 소비재에 대한 자동차나 아니면 비싼 집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가는 소비재들 있잖아요. 컴퓨터나 뭐 이런 핸드폰, 휴대전화부터 휴대폰까지도 많이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이 경제 주체들이 비필수 지출을 줄이거나 저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출 비용을 줄이는 방향성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비필수 지출을 극단적으로 80%까지 줄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RBA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기준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생각해도 0.5%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25% 올리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리고 취약계층들, 서민 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0.5%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기조를 봤을 때도 대부분의 시간을 이 모기지에 관련된 안정성에 할애한 부분이 있죠. 이 자료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0.5%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부채와 저소득자 부채를 높은 사람들을 케이스별로 나눴고, 지금 중상층들이 높은 이자율에 대응할 수 있고 비필수 지출을 줄여서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서민들에게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힘듦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높은 고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0.5%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0.5%를 올리고 뭐 3.1% 갈 수 있겠죠. 최소한 0.25는 올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올해에 3.3으로 가냐 3.1을 가냐 요거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 연준에서 0.75는 확실시 되고 있고, 그 이후에도 0.75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호주도 그런 기조를 반영을 하고, 또 자국의 금융시장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금리 0.5% 올라갈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분 뒤죠? 5분 뒤인가요?
지금 제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게 2시 23분인데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 모기지 리페이먼트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솔직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려 있는 게 현실이겠고 이런 결정에서 대박 큰 게 나온다. 0.5% 간다 이런 게 나오면은 또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해주부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